오늘은 2016년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본 후 핵심 내용인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 등 및 그 배우자 그리고 공무수행 사인입니다. 공직자 등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2016년 현재 공공기관 현황은 강의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 사인이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공무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민간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외부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직자 등 및 그 배우자, 공무수행 사인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등이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자, 그리고 금품 등을 제공한 자가 법인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금지 그리고 금품 등 수수의 금지입니다. 먼저 부정청탁금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금품 등 수수가 없더라도 부정청탁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인이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데 이는 허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해 청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 대상에서만 제외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록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하면서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행위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가, 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게 하는 행위,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수사, 재판, 심판 등의 업무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 총 14가지 대상 직무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입니다. 다음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모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상 형질 변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친구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모 군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면 A는 제3자를 통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 당사자에 해당되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B는 이해 당사자인 A를 위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한 일반인에 해당되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C는 이해 당사자인 A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한 공무원이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D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앞서 살펴본 14가지 직무에 대한 청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적인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등 7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청탁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 등을 전달하는 경우, 기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는 경우 등 7가지의 경우에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부정청탁 예외 사유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모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모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모 구청 민원실 앞에서 증축 허가를 내달라고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면 민원인 A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부정청탁을 한 것일까요?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행위는 증축허가 신청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 문의한 것과 증축허가를 내달라고 피케팅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허가와 관련된 요청으로 부정청탁금지 대상 직무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야 하나 A가 공무원 B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 문의한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를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또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 문의한 것으로 처벌 예외 사유 4호에 해당되고 A가 증축 허가를 내달라고 피케팅 시위를 한 것은 특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이 역시 처벌 예외 사유 2호에 해당되는 바 결과적으로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 건설회사의 소속이사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그 다음 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 공무원 C에게 한 경우 A, B, C와 모 건설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A와 B는 공무원 C에게 제3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탁을 하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가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청탁행위로 인한 이익이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원 A와 B는 제3자인 모 건설회사를 위해 부정청탁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 건설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일지라도 이를 수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역시 금품에 포함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또한 설사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일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되지만 사회상규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즉,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이를 제공 또는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들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사교 의료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가액 범위 내 음식물, 선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가액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가액 범위는 음식의 경우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음식물은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 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 음식물을 포함합니다. 주의할 점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같이 받은 경우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중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그 상한액으로 합니다. 즉,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받았다면 그 가액을 합하고 가액 기준은 5만 원이 됩니다. 모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소재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모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 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 원을 계산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공공기관 직원 A와 B가 모 회계법인 대표로부터 접대받은 식사 및 술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하므로 식사 비용 및 술값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는 각 12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고 이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제공자인 모 회계법인의 대표 C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 회계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동일인의 의미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 지역 터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모 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상정되었고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A에게 모 건설회사 임원 B는 7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 원권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직원 D는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A, B, C, D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건축사 A는 모 건설회사로부터 70만 원 상당 양주, 30만 원 상당 상품권, 30만 원 상당 식사, 합계 총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건축사 A는 임직원 B, C, D로부터 각 금품을 받았으므로 각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나 금품 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모 건설회사인 바 B, C, D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 C, D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 A가 B, C, D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 대상 처리라는 목적의 관련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사 A는 모 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직원 B, C, D는 건축사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모 건설회사도 임직원 B, C, D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양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 구청 위생과 공무원 A는 모 구청 관할 지역에서 요식업을 하는 B로부터 작년 9월 초 2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9월 말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았고, 10월 초 15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10월 말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받은 경우 A와 B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될까요? 4회에 걸친 식사 대접 또는 선물은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이 없으므로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요식업자 B는 공무원인 A가 근무하는 모구청 관할 지역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A는 직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식사 접대 및 선물을 받았으므로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식업자 B는 직무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식사 접대 및 선물을 제공하였으므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각 금품의 가액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의 가액 기준 3만 원, 5만 원을 초과하여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례입니다.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3명이 함께 한정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 원을 모두 계산하였다면 A, B, C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데,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습니다. 따라서 A, B, C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주요 내용인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관련 3가지 기본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직자에게 신제품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만 하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재 대상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형법 등과 달리 금품이 수반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되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자녀 결혼식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축의금 5만 원도 별도로 준 경우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예외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같이 받은 경우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중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그 상한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화환과 축의금 합계가 10만 원 이내여야 함에도 10만 원 상당 화환 및 축의금 5만 원, 합계 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영업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할까요? 공직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직원 회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2016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요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공공기관 현황의 상세 내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